안녕하세요. 100세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맥스킴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함께 건강의 비밀을 찾아 나아가 볼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내의 공간이 좁아지거나 줄어들어 척추신경이 압박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주로 노화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척추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은 척추뼈 앞뒤로 나란히 있는 33개의 척추뼈가 이루는 채널로 척추신경이 이곳을 통과하여 몸 전체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전체가 좁아지는 상태로 주로 디스크의 볼록이나 골수종 같은 구조물이 척추관 내로 돌출되어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척수와 척추신경이 압박을 받아 통증, 저림,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유발관 협착증. 척추뼈 사이의 작은 구멍인 척추 동맥에서 발생하는 협착증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각각의 척추신경이 압박을 받아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통증이나 민감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며 통증, 저림, 근육 약화, 보행 및 균형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엑스레이, CT스캔,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경증에서는 통증 관리, 물리치료, 운동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등도부터 심각한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 경막외 주사, 척추 동맥 확장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증상의 정도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착증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려드립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척추관 내 공간이 좁아지거나 압축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척추신경의 압력이 가해져 통증 및 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화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조직의 변화는 가장 흔한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척추뼈, 디스크, 인대 등이 변화하면서 척추관 내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 디스크 변형서 생길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척추관으로 돌출되어 척추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스크가 노화로 인해 퇴행하거나 급격한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인대 및 근육 변화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나 부상으로 인해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약해지거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척추관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4. 척추관 내 골화증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나 염증으로 인해 척추관 내의 뼈가 골화되어 공간이 좁아지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척추 골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천적인 이상이나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종양 또는 낭종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관 내에 어떠한 종양이나 낭종이 형성되면 척추관의 공간이 차지되어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외상 및 척추 수술 후 변형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외상이나 척추 수술 후에 조직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 이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은 각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적인 요소, 생활 양식 등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는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예방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증상에 대한 대처는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처 방법입니다. 1.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의사에게 상담하세요.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식과 활동 조절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휴식을 취하고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세요. 과도한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통증 관리를 하세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통증을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약물이나 물리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물리치료 및 운동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지도하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의 유연성을 향상시키세요. 5. 열을 이용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열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팩이나 온열 치료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6. 얼음을 이용한 치료도 필요합니다. 염증이나 부종이 있는 경우 얼음을 적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7. 운동 및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특정한 운동 및 스트레칭을 수행하세요. 이는 증상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8. 합리적인 자세 유지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장시간 앉거나 서 있을 때는 자주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또한 협착증의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착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운동이 좋은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척추관 협착증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운동과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 몇 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1.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척추를 지지하고 강화하여 척추 근육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척추와 주변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체조 및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척추를 굴곡 있게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들이 유용합니다. 허리를 휘거나 펴는 동작, 목을 회전시키는 동작 등이 척추 관절을 활성화시키고 척추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근력 강화 운동이 좋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척추를 지지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운동으로 플랭크나 다리 들기와 같은 동작이 있습니다. 4. 포스트처럼 정자세 유지가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길게 앉아있는 경우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목과 등을 펴고 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체중 관리가 좋습니다. 과체중은 척추의 부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각 개인의 상태와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몇 가지입니다. 1.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력 강화, 유연성 향상, 균형 강화를 위한 운동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올바른 자세 유지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앉아있는 경우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컴퓨터나 책상 작업 시 적절한 의자와 책상 높이를 유지하세요. 3.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체중은 척추의 부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통증 관리하세요. 통증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통증 관리 계획을 수립하세요. 무분별한 통증 약물 사용은 의사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탄력 있는 신발 착용을 하세요. 탄력 있는 신발은 척추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무 패드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고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세요. 6. 스트레칭 및 요가가 필요합니다.
척추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 및 요가는 척추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건강한 자세 유지하세요.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8. 일정한 휴식과 수면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수면은 체력을 유지하고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착증이 발생됐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이 발생이 됐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자세히 알려주세요. 척추관 협착증에서 통증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트레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스트레칭 자세입니다. 1. 니에 투 체스트 스트레칭.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양 다리를 편 상태로 유지합니다. 한쪽 다리를 흔들지 않고 가슴 방향으로 끌어당겨 무릎을 향해 가까이 가져옵니다. 몇 초 동안 유지한 후 다리를 바꿔 반복합니다. 2. 카프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놓습니다. 뒷다리의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무릎을 펴고 앞쪽 다리를 굽힌 채로 유지합니다. 힘이 덜 들도록 몸을 앞으로 조금 숙이면서 스트레칭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캣 마이너스 카우 스트레칭.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아치로 펴고 목을 뒤로 기울입니다. 카우.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휘어지게 하고 머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캣. 천천히 반복합니다. 4. 페르포먼스 스트레칭. 무릎과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앉아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어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허리와 골반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5. 트위스트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하나의 손을 반대쪽 무릎에 놓습니다. 반대 손은 등 뒤로 뻗어 바닥에 대고 몸을 돌립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을 더 깊게 휘면서 허리를 스트레칭합니다. 다른 측으로도 반복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협착증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심각한 경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스트레칭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착증이 생겼을 때 섭취하면 좋은 식품을 소개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염증을 감소시키고 척추 및 주변 조직의 건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협착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과 영양소입니다. 1.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음식이 좋습니다. 생선, 연어, 마자 등과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음식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척추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좋습니다. 다크그린 잎채소, 베리류 과일, 당근 등 색상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를 제공하여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합니다. 3.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 좋습니다. 닭, 가슴살, 살코기, 콩류 등 고단백 저지방 식품은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칼슘과 비타민 D 함유 식품이 좋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어육, 녹색 잎채소 등은 칼슘과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지원하고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생강과 고추가 좋습니다. 생강과 고추는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통해 통증 완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6. 항산화제를 함유한 음식이 좋습니다. 파슬리, 마늘, 샐러리 등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척추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물을 드세요. 충분한 물 섭취는 척추의 디스크와 조직을 유지하고 척추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염분, 당, 포화지방이 과다한 음식은 염증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이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48년생인 저는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매일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